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곳곳에서 금년 한 해를 준비하느라 매우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대전시의회에서도 새로운 다짐을 하고 바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입니다. 마침 바로 직전에는 제2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153만여 시민들의 복지와 깨끗한 환경 만들기에 혼신을 다하고 있는 환경복지위원회 안필웅 위원장님을 모시고 새해에 달라지는 복지 환경에 대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대전 시민들께 새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전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의회 안필웅 복지환경위원장입니다. 2016년 추위와 함께 새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2016년 준비 잘하라고 우리한테 훈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추위로 인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 건강하시고 가정경제 활달히 좀 이루시고 모두 행운 이루시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전시에서 환경과 복지를 이제 책임지고 또 일을 하시는데 네. 금년 한 해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가 달라지는 복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있으면 좀 말씀 주세요. 우선 2015년도 호되게 당했습니다. 메르스 사태. 네. 사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방비하게 대전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줬고 또 아쉽게도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그 제2의 메르스 사태를 없애기 위해서 예방 차원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걸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복지 기준서입니다. 대전 시민들이 경제라든지 그 의료 수준이라든지 이런 그 최소한의 복지 기준서를 지금 설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대전 복지를 좀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중복 지원되는 문제가 있어요.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거하고 대전시에서 지원되는 것이 중복되는 점들을 지금 정리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아마 그 사회복지 측면에 그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지금 그 복지가 우선인 이제 대전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아직도 이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들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발굴을 해서 찾아내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 의회 차원에서는 또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기준이 많은 사람들, 뭐 장애가 있다든지 이게 객관적으로 표시가 되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이제 지급이 되고요. 사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복지 혜택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번 이제 대전 시민의 복지 기준선, 대전 시민의 생활 기준선이 정해지면 우리 그것 하나의 데이터가 되지 않겠어요? 그거에 대한 또 복지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예, 그렇게 보십니다. 복지 환경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도 벤처 기업가이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벤처 기업가에 있으면서 그 적극적인 기업을 하면서 그 종목을 벤처 사고라고 해서 시민들과 국민들한테 접목을 시킨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떠한 접목을? 예, 제가 정말 듣고 싶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제가 이제 벤처 기업인으로서 이 경영이잖아요. 벤처 기업은 경영인데 경영인의 투자 방식하고 시민의 세금을 쓰는 이른바 예산 집행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기업인은 투자를 할 때 우선순위가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투자적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면 이것이 어느 순간이 되면 더 효과가 발생될 수 있는 증대 효과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시 예산은 1년 예산이 다 소멸되는 점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이제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투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부족해서 또 시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최소한의 몇 퍼센트 정도는 복지면 복지, 환경이면 환경의 미래를 보고 투자해서 그것이 5년, 10년 뒤에 가시적 효과를 볼 수 있는 아마 그런 것들도 이 관공서 예산이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그 점이 좀 미흡하다는 게 평소에 소심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나면 과연 대전시의 미래 복지, 미래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 투입한 건 뭐 있지? 라고 생각하면 크게 남지 않는다는 점이 아마 대전 시민들은 저와 같은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이 좀 아쉽고, 그래서 이제 국가정책처럼 5년, 10년의 미래를 내다보는 플랜적인 예산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이제 그 정책을 개발하는 부서들도 있을 거고, 네. 지금 대전 같은 경우 대전발전연구원이라는 데도 또 이제 계속 그 정책을 개발하고 또 어떤 대안을 제시해주고 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는데 그런 기관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하나씩 풀어나가는 방법도 있을 건데. 그렇죠. 두 가지입니다. 인식의 부족. 그러니까 연구 정책 기능을 대전시 미래 발전과 접목하려고 하는 의지적인 부분이 미약한 건 사실이고, 두 번째는 그러기에는 예산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부족하니까 우선 당장 이것부터 지급돼야 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첫째는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인식이 좀 달라져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투자적 예산이 우리가 증권이라든지 부동산 투자라든지 그 재테크적 투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미연에 이걸 해줌으로써 5년 뒤에는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도 우리가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좀 미흡한데, 이 부분들은 좀 개선해 나갈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우리가 찾지 못했던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올해 이제 그 복지라고 해도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우리 장애우들한테 이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데, 네. 이 올해 그 대전시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장애 복지에 대해서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우선 이 복지 예산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허덕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한정된 재원은 정해졌고, 그 복지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많고, 그러니까 저 복지 혜택을 많은 사람에 비해서 예산을 늘려야 되는데 늘리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걸 갖고 경쟁자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기준을 정하는 거 되지 않겠어요? 아마 올해는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불만자가 많은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준을 자꾸만 등급 기준을 다시 편성하고, 예를 들어서 종을 횡으로 만든다든지 해서 변형을 줘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피해보고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기준을 좀 잘 만들어서 억울한 사람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의회 차원에서도 이제 그걸 갖다가 관계 공무원들한테 이제 일일이 해달라 주문사항들도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 그 예산이라고 하는 금액을 돈은 한정돼 있는 거니까 그걸 올릴 수는 없어요. 그렇겠죠. 그러면 우리가 복지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이든 저소득층이든 그분들은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분들이 줄어들면 관계가 없는데 그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명쾌하게 잡을 수 있도록 의회가 조정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환경은 이제 우리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위원장님께서도 지난해에도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제 신경 쓴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해 성과와 또 올해 문제 시대는 환경 문제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전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환경은 이제 미세먼지죠. 중국발 미세먼지 농도가 참 수치가 높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미세먼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뭐지 퇴치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이제 그 경보 시스템을 일반 그 큰 대도로에서 노약자, 어린아이들이 있는 그 골목까지 좀 들어간 학교 주변에 좀 설치해서 최소한 경보 발령 시스템이 뭐 문자라든지 아니면 방송이라든지 학교에서 안내 방송을 해서 뭐 마스크를 좀 착용한다든지 근데 이런 시스템들이 작년에 이제 저희 시의회에서 많이 이제 집중됐고 또 이제 자원순환단지에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고 노후 하수관거가 대전시가 도시가 그래도 오래되지 않습니까? 동구 중구 대각선은. 그런데 이제 노후 하수관거를 땜방식으로 그때그때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아마 시에서 그 중장기 계획을 아마 세우려고 지금 용역 중인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이제 둔산비 이제 조금 있으면은 노후 관거가 돼요. 20년 개발된 지가 넘었으니까. 그래서 둘이 이제 원두시는 옛날부터 이제 충분히 해왔는데 이 둔산에 노후 하수관거가 생기기 시작하면 예산이 말도 없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획을 좀 잘 잡아야 된다고 지금 현재 외부 용역인 걸로 알고 있고 아직은 이제 대전이 다른 데 비해서 환경은 좋다고는 합니다만 근데 이제 환경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게 환경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좀 이제 집행부에 계속 협의를 좀 하고 있는 그런 그 작년에 우리가 이제 그 메르스 사태를 이제 겪었잖아요. 이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되게 확실히 당했는데 그렇죠. 지금 사실 그 각 병원이라든지 또 우리가 이제 그 공공 모든 사람들이 그 생활하고 있는 뭐 터미널이라든지 대학 뭐 지하상가라든지 뭐 역에 있는 대합실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 대기질 공기가 굉장히 사실 안 좋거든요. 이게 뭐 어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하다 보니까 뭐 어떤 병원에서는 그 간호사들 여기 1cm를 재보니까 여기에 세균이 수십만 마리가 나올 수 있었던 적도 있거든요. 그런 대기질 오염을 갖다가 좀 정화를 좀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시민들이 이제 많이들 그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은 좀 어떻게 시나 의회에서 시에다가 얘기를 해서 그 어떤 그 기준을 좀 강화시켜서라도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조금 더 이게 사실은 환경 정책이 양면의 칼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그 피해가 경제적 측면으로 시민에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세계적 기준으로 우리가 너무 강하게 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예를 들자면 병원이라든 백화점에 환경 기준서를 너무 강력하게 들이대면 이 환경이라고 하는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왜냐하면 단순히 뭐 덥고 춥고하는 문제는 난로로 해결되지만 이 환경 문제는 굉장한 문제가 따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환경 문제는 시민운동으로 확산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환경이 개선이 되고 예산도 절감이 되거든요. 중앙정부도 사실 잘못되고 있는 환경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단이라든지 이런 그 다중이용시설의 환경을 예산으로만 기준을 맞춘다는 것은 지금적으로 볼 때는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다만 이제 그 부분에 문화운동하고 최소한의 예산이 투입되는 아주 합리적 방안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에 대한 한번 다시 면밀히 한번 그런 방법으로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방법도 그런 방법을 선택하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 시간이 좀 지나야 된다.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당장 우리 아기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을 때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감기가 걸려서 갔는데 또 다른 질환을 가지고 왔을 때
이런 거는 좀 우리가 그 방역 체계라든지 지난해 그 메르스가 한참 그 대전에 어떤 사망자가 생기고 할 때도 그때 그 총리께서도 하시는 얘기가 비상 예비비까지 다 털어서라도 방역을 해야 된다. 근데 각 지자체에서 그 돈을 쓴 데는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 마스크 정도 사고 손 세정제 사고 살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도 그때 방역을 할 수 있는 좋은 그 어떤 저기가 있었으면은 방역을 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을 했었으면은 그나마 1년은 그래도 무난하게 지나갔을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문화가 이제 소일구 예안가 묻히는 문화라 그래요. 그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다중이용 시설을 들어갈 때 뭐 손을 좀 닦는다든지 아니면 최소한의 먼지도 좀 턴다든지 뭐 세정을 한다든지 예를 들자면 소독을 좀 한다든지 그러면 그 시설을 갖추고 그 시설 갖추는 건 뭐 몇 푼 들겠어요? 얼마 안 들겠죠. 예를 들자면 예, 그걸 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면 좋은데 이제 우리나라 문화가 아직까지는 그 문화까지 예방 문화까지는 좀 뒤떨어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 시민들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데 대한 문화 확산 또 그걸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정책적 의지 그리고 최소한의 예산 비용 그러면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효과는 좀 극대화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건 한번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한번 좀 대전시 복지 환경에 대해서는 네. 상중하가 있다면 네. 어느 급에 해당이 될까요? 복지는 상위입니다. 확실하게 상위예요. 제가 어떤 데이터 통계를 봐도 대전시가 복지 정책은 제일 낫다고 합니다. 1위라고 하더라고요. 예산도 타시도에 비해서 많아요. 또 정책적 의지 결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이제 요즘에 와서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중앙정부에서는 이제 중국 지원에서 과대한 복지를 맡고 있으니까 아마 지금 시 복지과가 제일 어려운 과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뭐 제가 인정합니다. 상이고 상이고 환경은 지리적 요건이 상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죠? 그래서 시 자체가 뭐 왜냐면 서비스업이 근 80% 이상이 넘으니까 환경을 위협할 만한 소재가 없어요. 첫째, 지리적 요건, 환경 요건 좋습니다. 두 번째, 산업 구조가 환경을 제어할 만한 게 없어요. 세 번째가 또, 외국에서 수입되는 미세먼지는 뭐 속수무책인 거고.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전시가 개발된 지가 이제 근대도시로서 개발된 지가 어느 정도 됐는데, 지하에 있는 환경을 예측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이 싱크홀이 발생되고 있고 그 외에 서울에서의 지하 환경은 대전에서 지금 예산을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럼 대전시는 지금은 안전한데 지금은 괜찮은데 향후 1, 20년 예를 들자면 둔산에 공동구가 있어요. 그 지하에 이제 국가기관설이 라인이 다 깔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하에 있는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미연에 체크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10년, 20년 뒤에는 속수무책이라는 거죠. 그때는 예산을 할 수 있는 데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또 수돗물 같은 경우도 그래요. 뭐 상태적으로 우리 대청 환경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행복한 도시인데 그렇다고 해서 방관하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좀 정책적, 예산적으로 좀 세이브하는 그런 문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상 중에 중으로 보겠습니다. 복지는 상이고. 그러면 좀 전에 그 수질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대청호 그 주변에 이제 이렇게 쭉 돌려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지금 그 아직도 뭐 농촌 지역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농촌 지역에서 이제 유입되는 대청호 쪽으로 유입되는 어떤 그 질소량 같은 게 좀 많아가지고 가끔 이게 녹조화라든지 또 황조 현상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 이제 감지도 되고 여러 가지 지적 사항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은 갖다가 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건지.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의 그러니까 주변의 대청호를 바라보는 경제적 측면의
우선 그걸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 다른 그 상수원에 비해서 대청호가 잘 보존이 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보존이 되는 이익도 있지만 주변의 그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팔당으로든지 이런 데들은 뭐 상업활동이 경제적 활동이 막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규제가 제일 심한 곳이 대청호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그걸로 이익도 보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피해도 사실은 경제적 손실이 좀 많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일부 그러니까 주민 주거시설에 대한 편의를 조금 일부 완화해주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고, 두 번째는 이미 그쪽 부분에 대한 하수관 거라든지 생활하수 처리 부분은 많이 투자를 했어요.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면 다른 상수원에 비해서 많이 차단이 되는 경우가 아닌가. 그래서 이 대청호에 관련된 것도 또 우리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광적 문화적 자원을 하나도 이용을 못해요. 다른 데에 비해서 대청호가 가장 문화적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정책을 좀 또 연구를 좀 해서 우리가 보는 것만으로도 자산이 될 수도 있잖아요. 꼭 개발만이 자산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수질을 지키고 환경을 지키고 또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는 뭐 그런 방법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더 깨끗한 게 이제 산업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면 더 깨끗하게 하면서 뭐 저기 국민들이나 아니면 세계적으로 와서 환경 생태 도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투자를 해야지, 우리가 뭐 저 조금 시설을 보완한다고 해서 하는 거는 이제 좀 과거의 방법이고, 그러니까 깨끗한 것도 사업화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도 보존하고 환경도 보존하고 또 대청호가 자랑도 할 수 있는 그런 대청호의 정책적 발상이 필요합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네. 잘 지적을 이제 조원님 조원님께서 네. 잘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네. 어떤 그 더 큰 피해가 날 걸 갖다가 이제 예방을 좀 해주셨는데, 네. 그 우리 지금 보면은 그 하수종말 처리장 가장 중요하죠. 사실 하수종말 처리장이죠. 이게. 네. 그 하수 처리에 관한 것들도 좀 의회 차원에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는데, 그 현장 감시를 너무 안 넣은 것 같다는 얘기들도 많이 들리는데, 네,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전민동에서 한 5, 6년을 살았어요. 이거 생활 민원인입니다, 사실은. 생활 민원인. 그런데 이제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약품 처리에만 위준하고 있어요, 지금. 약품 처리에만 위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품 처리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하수량이, 오수량이 예를 들자면 100이라고 가정하면 100의 그 악취를 제거하거나 환경에 오염이 안 되려면 뭐 5% 정도는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5%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될 거예요. 경제적 논리로 보면. 그러면 이 5%의 가격이 또 경제적 논리 가격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버리고 처리해야 될 것이 100이고 5%가 여기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한다면 대전시에서 발생되는 하수량과 대전시에서 투자되는 비용을 투입하는 양을 보면 이게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고 객관적 데이터를 볼 수 있잖아요. 사실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대전에서 100이라고 하는 걸 처리하려면 5%가 가야 되는데 5%를 투입 못 합니다. 이제 그것도 예산 문제라고 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한국민들이 우리가 좀 정말 반성해야 될 게 이 예방적 측면은 이게 예산을 들이는데 인색해요. 아까 이제 병원이나 다중이용시설도 예방적인데 결국 그게 문제가 발생이 돼야 우리가 이제 비용을 많이 들이거나 그러잖아요. 미흡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적으로 가장 확실한 공법은 결국 에너지 생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슬러지를 갖고 에너지 되는 거예요. 근데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이제 경제성을 높이는 기술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관이라고 하는 곳은 대전시는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확실치 않으면 그걸 응용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환경부도 어디도 그렇고 뭐 이거다 딱히 뭐 그거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다만 이제 최소의 경제적 비용을 갖고 하수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 또 최대의 이익을 거기서 뺄 수 있는 방법, 뭐 10%면 10%, 20%면 20%, 이걸 에너지를 뭐 재활용한다든지 이런 정도까지 있고,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이거다라는 건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요. 그 시민분들께 뭐 하실 말씀이나 또 당부 말씀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이 그런 것 같습니다.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해요. 3대가 복받이야 사는 곳이 대전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리적, 환경적, 문화적 가치, 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미흡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전이 서비스업에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이 청년 일자리, 미래 먹거리가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대전을 이끌어 가시는 모든 분들이 대전의 미래, 우리가 성장 동력이 뭔지를 연구해서 조금씩이라도 지금부터라도 한꺼번에 많이 투자가 안 된다면 조금씩 투자를 해서 대전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에 미래 계획까지 덧붙인다면 아마 대전이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미약하나마 열심히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모두 승승장구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